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메시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사업자금 대출로 부동산을 사면은 사기죄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과거에 양문석 전 의원 바로 그 편법 대출 의혹 속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던 인물인데요.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분은 이재명 대표 때 공천된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뭔가 본인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양문석 의원의 사건 때문에 부각되는 것은 재판소원 제도까지 좀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양문석 의원은 철회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3심에서 그리고 정해진 사법 절차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이 기본권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소원제로 다시 한번 이의 제기할게요 라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N번방의 주역이었던 조주빈 씨도 그렇고 지금 쯔양 어떤 구제역도 그렇고 본인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 아닙니까? 그 여지는 지금 이번 정부가 만든 거고요. 아마 다채롭게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구입했으면 사기죄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에 사업자금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요.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대출 되게 저리거든요. 1년에 뭐 1% 2%인데 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정책에 안 쓰고 그 본인 소상공인에 안 쓰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2월 27일 날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저한테 문의 전화도 많이 왔어.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너네 책임이란다. 라고 제가 대통령 짤도 돌리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정책 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쓰면 사기죄고 주식에 쓰면 사기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대통령이 전 국무회의 이제는 국무회의 생중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할 때마다 사고가 나고 지금 그 공무원들이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부동산 정책도 너무 왔다 갔다 헷갈리고 지금 검찰 개혁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너무 헷갈리고 이게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발언에 대해서 미리 좀 언지를 주고 하던가 이거 어쨌든 이번 메시지도 대통령이 정말 내로남불이자 아주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경제 정책에 총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메시지가 이제 그 양문석 전 의원에 대한 우회적인 자진 사퇴 압박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양문석 의원은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문석 의원이 어쨌든 의원직을 상실했으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또 후보를 내겠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 안산갑 지역구에 원래 과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해당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뭐 좋게 말하면 관례, 관행 그리고 그게 정치적 도의였는데 지금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좀 홀린 것 같은데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자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대출도 받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좀 반추해 봤을 때 그게 과연 옳은가라고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에 보면 본인 정당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내겠다라는 게 있는데 개정했어요? 네, 개정했어요. 개정했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당원 투표를 붙여가지고 뭐 당원 당규가 있지만 뭐 전당원이 원하니 후보 내보냈다 이렇게 아예 비껴갔는데 아예 개정했구나. 그때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시장 사태 때 이제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차후에 후보를 또 냈죠. 그래서 역풍 맞고 보궐선거 진 것 아닙니까? 개정했구나. 민주당이 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원금까지 손해 볼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내놓았는데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계속 부동산 뭐 본인이 집까지 팔아놓고 ETF 투자하겠다고 한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 아니세요? 결국 정부가 대놓고 정말 나쁘게 말하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주식 리딩방처럼 국정을 운영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이 하나의 사례를 두고 원금까지 손실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이나 국민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일정 부분 크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니 부동산 투자자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냐? 아니거든요. 물론 부동산 투자자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뭐 집을 여러 채 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투자자들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또 집을 삽니까? 거의 빌딩을 사요. 빌딩을 사던가 상가를 사던가 하지 이렇게 실거주 주택을 투자 가치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무상급식으로 날아가기 전에 그때 뉴타운 개발 재건축 재정비 650곳을 서울에 지정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중에 390개를 없앴습니다. 만약에 그때 650개의 뉴타운이 다 건설됐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공급 때문에. 물론 수도권 과밀화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해결하려면 공급을 하던가 혹은 수도권 과밀화 자체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원금까지 손해볼 거 과연 손해볼까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저는 손해가 안 볼 것에 제 오른손 손을 걸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바로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가 팔렸나 어떻게 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요, 그동안 공개해왔던 토지거래 허가 내역 가운데 유독 분당구만 지난 2월 말부터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이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요. 더 공교로운 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라고 밝힌 시점과 정보 비공개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거래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의식한 행정처리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매각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계약했다는 겁니까? 지금 뭐 가계약했고 잔금은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뭔가 계약이 종결된 건 아니죠. 계약만 해놓고 잔금 안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를 아직 저희가 확인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겠다고 얘기했다면 대통령이 그 끝맺음도 해야죠. 이렇게 우리 집은 팔렸고 이 자금을 가지고 ETF 내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라고 끝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비공개라고 하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분당구가 어쨌든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의 어떤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상진 시장이 이 논란이 뭐 의혹 내지는 음모론으로 번지지 않게 정확하게 좀 이른바 가르마를 좀 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확실히 들어와서 비공개 처리했다 내지는 뭔가 특정인의 어떤 뭐 외부 압력이 있었다라는 등의 출처가 확인이 가능한 이 정도의 정보는 좀 공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신상진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주체가 성남시입니다. 이 행정 주체, 비공개 처리한 행정 처분의 주체가 성남시고요. 이게 막 국토교통부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또 이재명 했네라고 생각되는데 성남시가 주체인데 이 신상진 그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50만 명의 이상의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 됐는데 아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안 살피고 했나 이건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숨겨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비호하고 있다. 이걸 오히려 낱낱이 까가지고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역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당수 공천을 줬다는 게 아마 뭐 정보가 늦게 나와서 공관위가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정보공개 청구하면 받을 수 있겠죠. 뭐 개인 정보는 다 삭제하더라도 개인 정보라 그래서 어떠한 그 이름이나 혹은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삭제하더라도 거래가가 얼마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뭐 기자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청에서 주둔하고 있고 여기 분당구청이라서 분당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이제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내역 그 일부 비공개에 대해서 일일이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외압을 통해 가지고 내지는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 팔린다는 것에서 비공개를 해야지라고 신상진 시장이 뭔가 좀 정부를 비호하고 나섰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게 얼마 전까지 이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에 추징금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신상진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혼란이 더 이상 번지거나 확전되지 않도록 시장이 좀 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지금 비공개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비공개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거래 다 끝나고 한 4월 달쯤은 다시 공개할 것인가? 이러면 진짜 모양새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물론 전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통령만 재판 안 받고 지금 온 국민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다 등기부등본으로 공개되어 있고 거래가 신고하는데 그게 다 공개되어 있는데 대통령 집 팔렸다고 그것만 공개 안 하고 왕족입니까? 왕족? 이거 대한민국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돈과 호수까지 공개가 된다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실거래가가.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로 판단한다면 애초에 수정중앙구의 동호수도 같이 비공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수정중앙구의 동호수는 전부 다 공개되는 반면 분당구만 지번까지 통째로 비공개한다라는 네.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 마침 또 대통령의 집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거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야? 네. 또는 분당구청과 신상진 시장이 비호해 주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충분하거든요. 이 의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상진 시장도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 내놨냐, 얼마에 팔렸냐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많은 뭐 민주당 패널들이 주장만 할 뿐이지 이 얼마에 팔렸냐가 보여주려면 이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통령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대통령이 갖는지, 본인은 솔선수범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도 내로남불을 한 건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시가보다 몇 억 넘게 내놨는데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이 살던 집만 수집하는 사람이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시가보다 높게 내놨는데 그게 팔렸다라고 하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본인은 시가보다 높게 내놨으면서 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금으로 두들겨 맥던 비난을 하냐라는 정책적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러려면 이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성남시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굉장히 황당합니다. 네. 이게 새롭게 등기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네. 부동산 거래가는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네.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이건 더 뭔가 음모론적으로 의구심만 낳는 지점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뭐 원금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비싸게 내놓고 주변 가격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가격을 내놨잖아요.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겠죠, 주변 가격이.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동네가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29억. 29억이에요? 예. 원래 이미 엄청 높구나.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35억에 내놨다. 그럼 주변 가격 다 같이 30억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예요. 네. 그 29억이라는 그 어감이 30억을 넘기냐 안 넘기냐가 이제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30억 넘게 내놨다. 그 주변가 호가가 30억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 아닙니까? 이거 오해를 풀려면 아예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분당구가 왜 비공개인지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고 내가 공개하겠다. 그래서 그 부동산 거래 계약서 개인정보만 빼고 공개하세요. 거기 가격이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다운 계약서인지 업 계약서인지 그런 오해도 불신시키기 위해서는 들어온 돈 통장 내역 공개하면 됩니다. 이 정도 돈이 들어왔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최근 방송인 황교안 씨가요, 집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부 정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의 선택까지 비난하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자 악마화,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소비 쿠폰, 민생 회복 쿠폰이 막 뿌릴 때 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 10만 원 안 받겠습니다. 악플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근데 뭐 버텨야죠. 뭐 제 직업이니까. 그런 건데 황현희 이 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 패널도 아니고, 물론 요즘 정치 관련된 진행을 하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술인 아닙니까? 이 예술인이 일반 국민이고 본인의 의견을 다큐 프로그램에서 밝혔는데 나는 안 팔겠다라고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개딸들이 몰려가가지고 비난을 한 것 같아요. 그 사과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러한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 사실 문골 오소리 때부터 저는 시작됐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선출직들만 공격했어요. 선출직들. 그 후보자들만, 정치인들만 공격했는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공격합니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공격하고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공격해요. 이 문화가 사실 문골 오소리, 그러니까 오소리가 그 엄청난 야수성, 야생을 갖고 있는 막 다 찢어 죽인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골 오소리 시작돼서 그게 어디로 넘어왔냐? 손가락 혁명군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른바 이재명 개딸의 손가락 혁명군으로 넘어온 거고, 이게 이른바 뭐 좌표 찍어라 막 이런 건데 정말 나쁜 정치 풍토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비판을 할 때 선출된 정치인들만 비판하세요. 일반 국민의 개인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왜 비난을 받지? 네. 이거랑 왜 사과를 했지? 아. 이거랑
그러니까 황현희 씨도 뭔가 그 댓글도 많이 달리고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악플을 달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과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과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을 해요.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해서 그걸 적당한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정부에서 당연히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한 건 있죠. 그러나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자기가 부담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죄가 안 되는데 사과할 필요도 없고 비난도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정부예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귀라는 뭐 표현까지 쓰면서 악마화하고 있는데 이 현상 그리고 이 황현희 씨에 대한 이 사례를 정부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정책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쓰고 했던 글인데 전세 사기 사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보니까 고소 대리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속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한 명이 정말 다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돌려막기 하다가 사기가 터지는 것인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이 동호수를 사겠다. 등기부 등본 떼면 실소유자 나오죠. 다 그런 걸 다 확인해요. 실소유자를 확인해도 전세 사기에 걸리는 이유는 그 실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몇 채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전세로 들어갈 집에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너무 어리네. 집주인이 06년생이네. 06년생인데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그 이름을 클릭하면 다른 아파트는 혹은 다른 부동산은 몇 개를 갖고 있는지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15채를 갖고 있네. 이거 너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전세금을 쉽사리 주던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정보까지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솔팅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등기부 등본 검색을 하면 어디 소유주가 누군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몇 채 정도로 갖고 있는지 혹은 어디 갖고 있는지 이 정도의 거미줄 네트워킹 정보까지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좀 내놓게 하는 정부 정책과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집값이 지금 잡히고 있나요? 강남 3구와 서초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네. 황현희 씨가 방송 나와서 얘기한 건 아니 사람이 집을 가지고 살고 싶고 그걸 가지고 뭔가 나의 어떤 뭐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그것은 당연한 욕망이다라고 당연한 말을 한 건데 공격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까지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약 7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지난달 2월 말 기준 60%대로 내려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의 많이 없어지고 가격이 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또 서울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용인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매물을 이렇게 내놓게 하는 그 기조가 결국 집값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결과를 좀 내놓고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건데 계속 좀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러한 뭐 세금으로 다 때린다는 게 뭐 물론 뭐 보유세라는 게 또 확 올리고 또 거래세에 대해서 때린다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다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뭐 뉴 이재명으로 새롭게 간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을 다시 리바이벌 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정점 끝에는 그 석유 최고가 상한제 나온 것처럼 부동산 최고가 상한제, 뭐 전월세 상한제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황현희 씨도 방송에서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걸 우리는 했는데 집값이 안 잡혔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준 건데 욕먹을 일인가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황현희 씨도 어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데 광의의 통화량 M2라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경제 통계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어서 올라간 건데 지금 추경 20조 한다는 거잖아요. 추경 20조가 다 거의 정책 지원성 추경이 다 됩니다. 현금 지원성 추경이 되면 에너지 바우처를 뿌리던 이러한 지원성 추경이 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이 역량으로 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제 통계학자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말씀. 그냥 냅두란 말씀 드리고 저희가 싶어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거 이란 공습 때문에 유가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 끼워서 현금성 복지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를 누군가를 적으로 돌린다고 해서 잡히는 건 아니겠죠.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냅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지. 문재인 대통령 네. 말기에도 다주택자들이 4만 7천 명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걸 되게 홍보화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네.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가 줄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줄었냐면 매매 방식으로 줄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임대. 그냥 증여 내 자식한테 증여 내 갓 태어난 나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내 아들한테 증여. 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게 1가구 2주택이 1가구 한 3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럼 2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 1가구 안에 있는 다른 그 자식들한테 혹은 밖에 있는 자식한테 증여가 엄청 늘었어요. 증여세가 엄청 거치고 그러한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특히 부동산 시장은 차라리 냅두면서 공급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